그래서 뭐 S&P 500에 한 2억 정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달러 기준으로는 한 12억 정도로 불어났는데 원화 가치 환산을 하면은 사실 S&P 500에 2억 정도만 투자해도 15년이 지나면 24억 정도 만들어지고 굉장한 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고 나스닥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2억이 15년 후에는 48억 정도 만들어지는 금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투자를 뭐 1년, 2년 하고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정말 투자자, 올바른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포메뽀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에서 경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포메뽀뽀입니다. 직장인의 평범한 미국 주식 투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단 3개의 미국 ETF로 은퇴하라라는 이제 책을 출간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초보자분들 이제 눈높이에 맞춰서 좀 쉬운 내용으로 좀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이제 미국 주식 좀 관심이 많으시고 투자를 좀 하고 싶으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좀 앞으로의 이제 투자 여정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좀 투자 여정서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책이 되게 순위가 높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또 좋아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거 첫 출간 아니세요? 네, 이번에 처음으로 좀 책을 이제 쓰고 싶었는데 마침 이제 좋은 기회가 와서 이렇게 출간을 하게 됐는데 이제 딱 이제 한 달 이제 남짓 지났는데 이제 벌써 좀 이제 7세 인재가 들어가서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딱 여기서 이 제목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세계의 미국 ETF로 은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책 보기 전에 뭐냐면 세계 ETF가 뭐지? TQQQ랑 사실 그 영국의 그 테슬라 3배, 뭐 팔란티어 3배 이제 3배 엮으면 그래 맞아 은퇴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ETF들이 아니더라고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지수 추종 ETF들이 안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들. 그러면 지금 미국 ETF 투자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전체적인 뭐 수익률이나 자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지금 이제 출연하려고 이제 어제 이제 좀 최종 이제 집계를 해보니까 투자 자산은 약 한 14.5억 정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15억 찍으면은 이제 관리하지 말자라는 좀 이제 마인드였는데 마침 이제 2월달에 목표를 달성했다가 이제 조금 이제 미끄러진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미국 지수 투자라는 게 뭐 이렇게 일희일비 할 것도 아니고 사실 10년 평균 뭐 13% 이렇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장기 투자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투자 대상이 저는 미국 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최근 뭐 변동성 장시에도 꾸준히 좀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좀 상승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시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15억까지 쭉 늘리신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결혼하고 집 사고 뭐 대출금 갚고 다시 뭐 이사하고 좀 제 인생에 있어서도 좀 여러 번의 이제 큰 자산을 이제 활용을 했던 이제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보통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올인하고 집을 사면서 이제 영끌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직장인이 이제 은퇴를 할 시점이 됐을 때 이제 투자 가능 기간이 한 5년 정도밖에 남지가 않아요. 그런데 항상 이제 영끌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이제 영원이죠. 그래서 이제 빠먼부터 이제 뭐 5년, 10년 동안 은퇴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약간 성공적으로 은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봐왔고 그리고 좀 이제 후배 친구들도 보면은 정말 복리로 자산을 불리기 좋은 기간인데 좀 그런 기간을 조금 말씀하셨던 이런 TQQQ, SXL 투자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분들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사회 초년생 때부터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뭐 집을 사고 뭐 이사를 가면서도 영끌은 하지 않고 그때부터 좀 꾸준히 좀 투자 자산을 이어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부동산 이제 담보대출을 다 갚았을 때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충분히 이제 목돈을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퇴직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영원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좀 어느 정도 좀 규모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그런 방식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사회 초년생 때부터 이제 꾸준히 뭐 큰 돈이 아니라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투자 시드를 꾸준히 좀 늘려갔고, 그리고 이제 영끌이랑은 제외하고 복리 투자를 좀 이어갔다라는 부분이 좀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ETF도 있고 또 그냥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왜 하필 미국의 ETF 지수 추종을 하시는 거에 투자하는지 궁금해요. 저도 이제 한국 주식도 해보고 이제 미국 뭐 개별주도 이제 많이 해봤는데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한국 주식 시장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조금 이제 가혹한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약간 뭐 쪼개기 상장 그리고 뭐 신규 상장,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제 신규 상장하는 종목 수가 매년 100개 정도라고 합니다. 이 수치가 이제 뭐 미국의 5배, 일본의 3배 정도 되는 규모인데 그 정도로 이제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이제 이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어서 좀 지수가 이제 오르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사실 한국 주식은 좀 최대한 이제 배제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S&P 500 탑 10에 들어가 있는 종목,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도 사실 유지를 하고 있는 기간이 20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역사상 30년을 탑 10에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개별주가 갖는 이제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 개별주 같은 경우 9번 성공해도 1번 실패하면 사실 모든 게 무너지는 게 이제 복리 효과이기 때문에 꾸준히 뭐 10년, 20년, 30년 복리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이제 지수를 선택을 했고, 그 투자 대상이 저는 확실하다고 좀 믿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뭐 전혀 한국에 투자하는 종목이나 이런 거 없으신 거예요? 지금 아직 이제 정리가 덜 된 뭐 맥쿼리 인프라, 삼성전자만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는 이제 전부 다 이제 매도를 해서 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는 이제 올해 안으로 한국 주식은 전부 다 이제 정리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수 투자가 아무래도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느꼈을 때는 제일 대표적인 장점은 내가 종목을 선택해서 실수가 났다라는 자책감이 안 들잖아요. 나라가 잘못된 거지. 그렇잖아요. 탓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업을 픽한 나의 잘못은 아니게 되니까 그게 장점이긴 한데, 또 이게 지수가 또 오르는, 또 한참 잘 오르는 또 시기가 있고 안 오르는 시기가 있으니까 안 오르는 시기에 좀 답답하거나 좀 그럴 때 또 어떻게 견디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최근 이제 3월, 4월 좀 이제 트럼프 영향으로 좀 급락을 했던 시장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이제 매년 한 1억 정도 내외로 좀 주식을 이제 매수하는 편인데, 사실 올해 투자 가능한 시드 중에서 거의 한 70% 정도를 다 이제 지금 3, 4월 달에 좀 집행을 했는데, 그랬던 좀 약간 뭐 개인적인 확신 중에 하나가 미국 지수의 이제 흐름을 봤을 때 마이너스 20%를 찍었던 경우가 이제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뭐 대한민국에서 이제 투자를 할 때 뭐 직장 생활을 하고 30세부터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사람이 이제 맥스로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한 40년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 40년 동안 이제 미국 지수랑 비교를 해보면은 마이너스 20%를 만날 확률은 3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 3, 4월 달에 이제 나스닥 S&P 500이 이제 마이너스 20%를 좀 찍었죠. 그래서 저는 인생에 3번 올 기회가 한 번 왔다라고 저는 좀 믿고 있고, 그래서 좀 강력하게 좀 추가 매수를 좀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도 20% 하락했죠. 종가 기준이어서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출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때도 좀 더 빠졌던 것 같긴 해요. 네네. 맞아. 22년도 때도 많이 그쵸. 네네. 22년도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 미국 이제 전체 이제 보면은 사실 딱 지금 우리 세대가 경험할 수 있는 마이너스 20% 구간이 이 22년 그리고 이제 2008년 그리고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세대는 닷컴 버블 때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없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만약 이제 올해 20% 정도 하락한다라고 하면 딱 진짜 좋은 투자 기회였던 것 같고, 사실은 이렇게 20%까지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20% 구간에 터치한 것만으로도 사실 정말 좋은 이제 매수 기회였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도 그렇게 20% 하락 정도 되면은 지수 투자하는 사람들도 똑같지만 뭐 월가에서도 이때면은 밸류가 저렴해졌네 하면서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구간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수 투자를 하게 되면 1년에 몇 프로 정도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10년 기록으로 보면 한 13% 정도 상승을 했고, 나스닥이 한 17% 상승을 했는데, 이제 그보다 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최근 10년 35%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S&P 500이 한국 사람이 투자를 할 경우에는 13%가 아니라 17% 정도 상승한 결과값이 나오고, 나스닥을 투자하게 되면은 이제 평균 16, 17%가 아니라 22% 정도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S&P 500에 한 2억 정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달러 기준으로는 한 12억 정도로 불어났는데, 원화 가치 환산을 하면은 사실 S&P 500이 2억 정도만 투자해도 15년이 지나면 24억 정도 만들어지고 굉장한 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고, 나스닥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2억이 15년 후에는 48억 정도 만들어지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15년이라는 이제 기간을 이제 말씀드리고 좀 강조하는 부분은 미국 지수 역사상 15년을 투자했을 때 절대 손실이 나지 않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닷컴 버블 꼭지점 어떤 이제 구간에서도 투자를 하더라도 손실이 나지 않는 이제 구간이 15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거치식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15년 후에는 조금 이제 수익이 나 있는 게 미국 지수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걸 믿고 저는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보면 퇴직연금으로 지금 부자된 사람들 많잖아요. 네. 은퇴자산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럼 그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은퇴자산이 많아진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필 또 자기 미국에 사는데 미국 지수에 투자를 많이 들어갔을 거고, 그게 또 장기간 들어가다 보니까 은퇴자산이 크게 늘어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이제 직장인들이 대부분 좀 100만 장자로 좀 은퇴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국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민연금처럼 이제 402K가 미국 지수에 주로 이제 투자가 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제 회사 생활하고 2, 3년 근무하고 퇴직할 때 사실은 미국 주식만으로 굉장히 부자로 이제 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장기적인 복리 효과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단타 효과를 노리고 짧게 투자하기 때문에 사실 복리 효과를 누리지 못해서 좀 부자가 되지 못한 상황들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가장 안타깝고 좀 친구들이나 이제 후배들에게 좀 널리 알려주고 싶었던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지수 투자하세요? 지수 투자해. 진짜? 네. 왜냐면 저는 이제 정말 한국인 정서의 마인드가 장착이 되다 보니까 요새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장착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지수 투자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심심해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도파민이 안 나와. 그래서 이제 뭐 QQQ로 알려주셨는데 너무 좋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TQQ로 가겠습니다. 이제 어떤가요? 의도와 다르게 이렇게 레버리지 하시는 분들 많나요? 그런데 저도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이제 태우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레버리지 투자하시는데, 사실 저는 되게 방어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거든요. 제 표현은 저는 이제 상승장에서는 그냥 지수 투자를 하거나, 사실 상승장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21선 터치하는 어느 정도 좀 하락이 나왔을 때만 좀 바이더 딥 개념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 편인데, 이게 뭐 61선 터치하고 이제 120선 터치를 하면은 그때마다 저는 이제 뭐 QLD, TQQQ로 하락이 깊어질수록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하거든요. 좀 그걸 저는 이제 방어적인 매수라고 레버리지로 표현을 하는데, 하락장이 깊어질수록 레버리지를 태우면은 동일한 자금을 태우더라도
사실 QQQ를 뭐 2배, QQQ를 3배 이상 수량을 보유하는 효과를 갖고 가기 때문에 증시가 이제 정고점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반등하더라도 투자 수익이 좀 크게 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익이 나 있는 레버리지 종목을 이제 손실이 나고 있는 이제 1배수 지수랑 함께 상계 처리해서 매도를 해서 사실 손실을 뭐 0으로 만들고 다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예수금도 확보하는 그런 좀 방어적인 전략으로 레버리지를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포트폴리오에도 뭐 TQQQ나 이제 뭐 이 SSO 같은 레버리지 종목을 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레버리지는 약간 단기성으로 가져가시는 거죠? 그거를 장기로 투자하시는 거죠? 이 단기적으로 이제 이 손실이 나고 있는 1배수랑 상계 처리하기 위해서도 활용을 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이렇게 상계 처리할 만큼 마이너스가 나 있는 종목이 저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매년 상계 처리를 해버리니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전부 다 이제 플러스고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도 수익률이 뭐 사실 100% 막 그렇게 나 있는 레버리지가 많아서 지금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사실 조금 하락했다가 사실 금방 좀 반등을 하죠. 왜냐하면 레버리지들은 굉장히 저점에서만 이제 매수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사실 레버리지를 좀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고는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공격적인 레버리지보다는 방어적인 레버리지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위기에 사는 레버리지네요. 네네. 개념이네요. 단순히 이제 세계 ETF만 사서 그냥 쭉 보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그 가격의 어떤 변동성, 하락에 따라서 대응하는 전략들이 나오고 좀 이걸 좀 밸런스를 조절해 나가는 전략이네요. 네, 개인적으로 뭐 딱 3개 이제 ETF보다는 이제 같은 S&P 500에서도 뭐 SSO를 매수를 한다거나 SPYG 조금 더 이제 상승 종목이 많이 들어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3개의 ETF지만 뭐 QQQ에서는 뭐 QLD 같은 것도 애드시키고 뭐 SCHG 같은 것도 좀 애드시켜서 포트폴리오 내의 수익률을 좀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ETF 그냥 자동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밸런스 해주는 현재는 1년씩으로 가다가 말씀하신 대로 딱 이 구간 때만 갑자기 자기가 레버리지를 막 변신하던 개발하는 거 하이브리드가 돼서 갑자기 탁 올라가는 거예요. 좋은 방법인데요. 그러면 일반 QQQ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거 아니에요. 업그레이드 버전이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 ETF 투자한 거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으로도 ETF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추천하나요? 네, 저도 이제 연금저축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 그다음에 ISA도 이제 상당 부분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좀 직장인에 있어서 이제 연금저축이 세액공제로 매년 이제 13%씩 이제 세금을 돌려주니까 사실 투자금을 넣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13% 확정 수익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 13%라는 게 사실은 S&P 500 10년 평균 수익률이랑 동일한 수치예요. 그런데 그 13% 수익이 난 상태에서 미국 지수를 투자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론상 거의 20% 이상 수익이 나는 이제 투자 상품이 연금저축 IRP 계좌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 직장인은 연금 계좌로 미국 지수 투자하는 게 굉장히 미국 사람들보다 더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구조여서 사실 여유만 있다라고 하면 좀 최대 한도까지 이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돈 가지고 미국에 투자해서 은퇴할 때 다시 달러를 팔아서 가져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애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달러를 벌어오는 거니까. 그러면 일반 주식 계좌에서 이제 매수를 하면 세금적인 문제도 있으실 텐데 그걸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당장은 이제 세금에 대해서는 좀 약간 고민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매년 이제 250만 원 비과세 한도에만 맞춰서 좀 매도를 하고 이제 재매수하면서 이제 투자 시드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부부 이제 증여 가능 금액이 이제 6억이어서 이제 부부가 같이 이제 6억을 투자를 하고 상호 증여를 하면 이제 바로 이제 그 다음날 팔더라도 이제 이런 양도세가 안 나왔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좀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증여하고 1년 후에 이제 매도했을 때 이 차익만 이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가장 이제 부부가 이제 투자하기 좋은 거는 부부가 이제 같이 투자하고 같은 종목을 투자를 해서 동일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
이제 비슷한 금액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이제 상호 증여를 통해서 양도세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사실은 가장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법을 좀 염두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지금은 미국 증시가 이제 다 전제가 이거잖아요. 미국 지수가 상승한다라는 다 전제에서 이제 지수 ETF 투자가 매력적이었는데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제 제일 고민은 트럼프 때문에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침체가 되고 지수가 2년 동안 많이 이제 올랐었는데 이게 또 꺾이는 기간이 오면 또 이제 지금 들어가면 위험한 거 아니냐, 또 이제 이런 또 우려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 경제가 이제 앞으로 탄탄할 거냐 아니냐 이게 좀 궁금하셔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인 이제 투자 의견으로는 지금 저는 이제 25년 이제 미국 증시도 그냥 강보합 정도로 이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 좀 초긍정론자 중에 한 명인데 사실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제 관세 전쟁을 하고 이제 이 타국에 대해서 이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게 2018년도 이제 트럼프 1기 정부 때도 이제 동일하게 했던 방식인데 그때도 이제 중국에 18% 관세를 부과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중국 물건이 안 팔리게 되고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사실 위안화 대비 달러 가치가 14%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하는 물가는 18%가 상승한 게 아니라 이제 위안화 절상까지 감안을 하면 겨우 4%밖에 물가 상승분에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트럼프가 무역 적자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격적인 이제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상대국의 통화를 절하시키는 방법을 활용을 해서 이제 수입 물품에 대한 이제 인플레이션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과거에도 먹혀왔고 그리고 이번에도 뭐 동일한 방식으로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좀 이제 뭐 대한민국 입장에서 좀 위험한 부분은 지금 트럼프가 제2의 뭐 플라자 합의와 같이 약달러를 통해서 좀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 입장에서는 지금 약간 코스피가 미국 지수 대비 조금 더 잘 나오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뭐 미장을 포기하고 이제 국장으로 넘어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가 아직 건들지도 않은 이제 시점이어서 앞으로가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위험해질 수 있는 요인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무역 전쟁도 어차피 이제 미국이 승전 국가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 투자자의 강점이 승자를 골라서 투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뭐 전 세계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을 했을 때 어느 국가가 이길 거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패권은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하락장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매수해서 수량을 늘려가시는 게 오히려 토탈 수익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로 인해서 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혹시라도 약간 이게 좀 꺾인다 하더라도 그러면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그냥 홀딩으로 버티고 추가 매수로 대응하신다. 네, 바이 더 딥 개념보다는 사실 저스트 킵 바잉이 역사적으로도 가장 더 이제 높은 수익률을 만들었던 이제 구조이기 때문에 꾸준히 평단가를 떨어질수록 이제 낮춰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자산을 방어할 수 있는 효과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냥 뭐 바이 더 딥이나 그냥 이제 홀딩 방식은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자산을 좀 안정하게 좀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는데 대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고점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많이 상승하는 종목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이제 포모가 오고 그때 투자할 거리라는 이제 후회를 갖는 것 자체도 저는 이제 감정적인 소모도 투자 손실과 동일하게 손해를 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어차피 역사적으로 검증된 우상향 지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락장에서 꾸준히 평단가를 낮추시는 것도 자산을 지키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다 겪어보시면 하락장도 있고 상승장도 다 겪어보지만 이 하락장일 때 어떻게 견뎌내느냐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보면 이때 그냥 다 팔고 쉬고 싶다는 마음이 제일 많이 드는 구간이 하락장이거든요. 네. 그럼 그때 어떻게 견디세요? 4월 이제 가장 이제 하락 깊이 맞았을 때 이제
딱 2달 만에 한 1.6억 정도 이제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 일주일 만에 한 9천만 원 정도가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약간 이 정도의 변동성은 견뎌야지. 그래서 사실 미국 지수 투자라는 게 이 정도의 변동성은 있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고, 저는 이제 가장 이제 마음 편한 방법은 미국 지수 장기 그래프 그냥 로그 데이터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로그 데이터 보면은 사실 이제 지금 이제 과거 이제 코로나 때 그렇게 폭락했던 시장도 지금 보면은 사실 보이지도 않는 체크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블랙 먼데이 같은 하루에 뭐 23%가 폭락했던 그런 시장도 지금 이제 로그 데이터로 보면은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들 정도로 정말 조그만 이제 흔들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좀 장기로 이제 우상향하는 좀 히스토리를 알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냥 조금 더 마음 편하고 조금 오를 거야라고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우리가 투자를 진짜 1, 2년 하고 그만둘 거 아니기 때문에 뭔가 안정적으로 또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뭔가 지수를 추종하는 거, 그리고 정말 믿을 만한 시장에 투자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